이번 시간에는 3단원 집합과 함수의 두 번째 챕터였던 함수에 대한 중단원 학습 점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개념을 배웠고 문제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개념에서는 네 가지를 배우셨는데 첫 번째는 함수였습니다. 자, 함수 중학교 때부터 배워오셨죠. 즉 x와 y의 관계를 맺어주는 그런 것을 뭐라 부른다? 바로 함수라 부르는데 좀 고급진 용어로 뭘 썼었습니까? 대응이란 말을 썼었습니다. 그래서 함수가 뭐냐라고 누가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면 되냐면요, y는 fx다 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함수 이름은 뭐가 결정하냐면 바로 우변에 있는 fx가 함수 이름을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x의 원소가 오직 하나씩 뭐한다? 대응될 때입니다. 그래서 중학교하고 다른 점은 집합을 우리가 배우셨기 때문에 집합의 용어를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무슨 단어도 있다? 원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집합의 원소끼리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보는 것이 바로 함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오직 몇 개씩 하나씩 대응합니다. 그래서 f는 어디에서 x에서 y로 대응이 되는데, 자, 함수가 된다면 자, 무슨 용어를 쓸 수가 있다? 이제 우리가 정의역, 공역, 함수값, 치역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함수에서는요, 자,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자, 첫 번째 무슨 식? 함수식. 자, 두 번째 무슨 값? 함수값. 자, 세 번째 뭐다? 그래프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러가지 함수 두 번째 배우셨습니다. 자, 종류는 네 종류를 배우셨는데요. 1대1 함수, 1대1 대응, 항등 함수, 상수 함수 이렇게 배우셨습니다. 요거는 대응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함수가 몇 종류냐 했을 때 우리가 본 것이 바로 요거예요. 자, 일단은 그래프에서 하나 잠시 복습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냥 대응을 시킬 때는 정역에 있는 원소가 오직 몇 개, 한 개씩 대응되는 거고요. 그래프로 나타났을 땐 보조선 하나 그었었습니다. 자, 어떤 보조선 그었었죠? 자, 이런 그림 기억나시죠? 자, 바로 y축하고 평행한 직선을 그었을 때 한 개씩 만나야지 바로 뭐가 된다? 함수가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1대1 함수는요, 그 함수 중에서도 조금 조건이 좀 강화된 거였죠. 자, 우리가 x가 어떻게 되겠어요? y에 대응될 때 같은 y에 가도 관계는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x에서 한 개씩만 대응되면 되는 것이 바로 함수입니다. 근데 1대1 함수는 뭐였냐면 x 값이 다르면 그 함수 값도 뭐다? 달라야지 되는 것이 뭐다? 1대1 함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조건이 좀 더 강화된 게 뭐다? 1대1 대응이었죠. 그래서 1대1 함수이면서 그 치역과 공역이 뭐하다? 같을 때, 그때 바로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1대1 대응이라고 부릅니다. 자, 1대1 대응이 중요했던 이유는, 그렇죠, 1대1 대응이 돼야지 역함수를 구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1대1 대응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일 대표적인 1대1 대응 함수가 뭐였죠? 1차 함수입니다. 그래서 1차 함수에 대해서 역함수 구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자, 항등함수는 뭐냐면, 자, 정역과 공역이 같고요. 그 다음에 자기를 자기로 대응시키는 함수가 뭐다? 바로 항등함수입니다. 자, 유일하게 한 개죠. y는 x가 항등함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상수함수는 뭐냐면, 아까 함수는 y는 fx인데 fx 이름이 뭘 결정한다? 함수의 이름을 결정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바로 우변이 뭐가 될 때? 상수가 될 때, 즉 x는 변하는데 y 값이 항상 일정하게 될 때가 바로 무슨 함수가 되냐면 상수함수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프로 따지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x축과 평행한 직선이 됩니다. 그리고 1대1 함수에서 추가 하나 할게요. 자, 우리가 함수가 되는 조건은 바로 뭐였습니까? y축하고 평행한 보조선을 그어서, 직선 보조선을 그어서 한 점에서 만나면 바로 함수가 되는 것이고요. 1대1 함수가 되는 조건은, 자, 뭘 그었었다? 그렇죠. 보조선 어떻게 그었냐면, 자, 이렇게 x축하고 평행한 선을 그어서 몇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날 때가 바로 우리가 1대1 함수가 되는 것이고요. 자, 지금 이거 세 점이나 만나고 있죠. 자, 이러면 1대1 함수가 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조건들도 벤다이어그램에서도 구분하실 수가 있어야 되지만, 뭐에서도, 자, 그래프상에서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응의 종류로 봤을 때 함수가 모두 몇 종류? 네 종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합성함수 배우셨어요. 자, 합성함수는 함수의 뭐다? 연산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생뚱맞게 관계없는 두 개를 합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다? 그죠? 서로 관계되는 것을 우리가 합성하는 부분이었고요. 자, 이름은 뭘 썼다? 자, 닷을 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상으로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f가 먼저 대응이 됩니다만 모양상으로 어떻게 되죠? 뒤에 가죠. 그래서 g.f는 f가 먼저 대응이 되고 g가 나중에 대응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징검다리식으로 되어 있는 우리가 집합의 원소를 연결을 시켜서 바로 다이렉트로 우리가 대응시키는 함수가 있느냐 없느냐를 본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뭐다? 합성함수고요. 자, 닷 상태에서는
계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자, 괄호로 고쳐줘야 되죠? 자, 그래서 계산은 우리가 먼저 대응한 뭐부터? fx부터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g.fx는요, gfx로 해서 계산하시면 되겠고요. 자, 뭐는 성립하지 않는다? 교환법칙 성립 안 합니다. 근데 뭐는 성립하죠? 네, 결합법칙은 성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할 때도 이 교환법칙이 성립 안 하면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 조심해서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보셨던 게 무슨 함수냐면 바로 역함수입니다. 역함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역과 공역을 바꾸는 거죠. 그죠? 자, 근데 뭐가 돼야 되냐면 반드시 1대1 대응이 돼야 됩니다. 자, 기호로는 뭘 썼죠? 자, 그죠? 우리가 위첨자 써서 마이너스 1이 썼었습니다. 자, 읽을 때 뭐라고 읽는다고요? 자, F 인버스라고 읽어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X는 F에서 뭐에 대응된다면 Y에 대응된다고 하면, 그러면 Y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바로 F 인버스에 의해서 뭐에 대응된다? 바로 X에 대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역함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현상이나 자연현상을 그 규칙을 식으로 나타낼 때 함수식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다양한 현상이 결합이 될 때 바로 합성함수를 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출을 거꾸로 할 때 그때 필요한 것이 뭐다? 바로 역함수가 되는 것이거든요. 자, 이런 기초적인 것을 잘 정리하셔서 문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텝 1, 퍼스트 스텝부터 풀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 3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죠. 자, 오른쪽 그림 함수 f, x에서 y로 대응되고 있습니다. 일단 함수가 되나요? 되지요. 자, 왜냐하면 기준되는 집합의 모든 원소가 몇 개씩 꼭 하나씩 대응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슨 용어를 쓸 수가 있냐면 정역, 공역, 치역이라는 용어를 쓸 수가 있죠. 자, 정역은 x 전체입니다. 그래서 1, 4, 뭐다? 자, 7이 바로 정역이 되겠고요. 공역은요? 주어진 y 전체입니다. 그래서 1, 2, 3, 4가 바로 뭐가 된다? 공역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함수값은 뭐냐면 여기에는 화살표를 받은 것들. 자, 이 y 값이죠. 자, 여기 함수값이고요. 자, 치역은 뭐다? 그래서 함수값을 모아놓은 게 바로 치역이었어요. 자, 그래서 뭐가 되냐면 1, 2, 3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벤 다이어그램 상에서 대응은 화살표로 나타나고요. 이 화살표가 주어진 벤 다이어그램을 보면서 함수가 되는지, 자, 그리고 정역과 공역과 함수값 치역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딱 보니까 집합 3개 나와 있죠. 자, 합성함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f는 x에서 g로 대응되고 g는 뭐다? g에서 y로 대응되는 그런 함수입니다. 자, 그럼 볼게요. 자, 그러면은 처음에 자, g.fa를 물었어요. 자, g.fa라고 하는 것은 뭐를 먼저 대응한 거죠? 그죠? 우리가 f를 먼저 대응을 한 겁니다. 자, 그럼 계산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g.fa는요, gfa가 되거든요. 자, 그럼 fa부터 찾으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는 벤 다이어그램은 어떻게 되냐면 fa의 요 a는요, 바로 x에 있는 원소거든요. 그러면 요건 f에서 어디에 대응된다? 2에 대응돼요. 자, 그럼 요거는 뭐가 되냐면 G2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함수를 보셔야겠죠? 자, 그럼 2는 어디로 갑니까? 2는 자, R로 가죠? 네, 그래서 여기 있는 값은 뭐가 된다? R이다 라고 푸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 G.FC를 물었습니다. 자, 그럼 요거는 계산할 때 닷을 자, 괄호로 풀어야 되고 대응되는 것이 F가 먼저 대응되기 때문에 F 먼저 보시면 돼요. 자, FC는 어떻게 되냐면 자, X에 있는 C를 찾습니다. 자, 그래서 F에서 어디로 가고 있어요? 그렇죠? 1로 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1은요, 여기 있는 G라는 함수에서 어디로 가고 있다? 자, Q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쳐가는 것이 무슨 함수다? 합성 함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전혀 관계없는 함수들끼리는 합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중간에 4개체를 잘 기억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런 것이 합성 함수의 개념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 역함수 보셔야겠죠? 자, 역함수는 말 그대로 뭐가 돼야 된다? 1대1 대응이 돼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F 1대1 대응 맞나요? 그렇죠? 1대1 함수이면서 우리 공역하고 치역이 같아요.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자, FH를 물었습니다. 그럼 FH는요, H가 F에서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V로 가고 있네요. 자, V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거꾸로 보면 인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괄호 안은 뭐라고? F의 괄호 안에 있는 값은 바로 X 값 맞나요?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인버스의 괄호 안에 있는 값은 무슨 값? Y 값이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는 이 벤 다이어그램을 안 보더라도 H는 F에서 B에 우리가 대응된다라고 하면 거꾸로 어떻게 되겠어요? 예, B는 바로 인버스에서 어디에? H에 대응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거꾸로 한번 볼까요? 그럼 이렇게 가는 것이 뭐다? 인버스 맞나요? 그럼 여기 있는 B는 바로 여기 있는 B거든요. 자, 그러면 바로 뭐다? H에 대응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2번 한번 살펴볼게요. 자, F 네모가 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FL. 그러면은 요 L은 자, 어디서 찾으셔야 되죠? 네, 바로 Y에서 찾으셔야 돼요. Y에서 뭘 찾는다? L을 찾았네요. 자, 그럼 요거하고 대응되는 것은 무슨 값? 바로 우리가 뭐다? M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M은 뭐다? L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거꾸로 이제 나왔어요. 자, 그럼 F 인버스 L입니다. 그럼 F 인버스 L은 요렇게 가는 거잖아. 맞죠? 그럼 역시 L하고 대응되는 게 뭐다? M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벤 다이어그램을 보이지 않더라도 요 개념에서 M이 F에 의해서 L에 대응된다고 하면 L은 뭐에 의해서? 그죠? 역함수에 의해서 뭐에 대응된다? M에 대응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역함수 구하는 방법도 배우셨지만 이 개념을 잘 기억하고 쓰시면 역함수의 함수값 구하는 것은요, 역함수를 굳이 구하지 않더라도 정의에서 구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 개념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개념 정리에서 4가지로 나와 있는데 문제는 3가지로 나와 있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함수의 개념 잘 이해하셔서 용어, 정의어, 공역, 함수값, 취업 기억하셔야 되고 합성함수, 역함수에 대한 개념도 기억하셔야지만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첫 번째 스텝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세컨 스텝 문제도 살펴보겠습니다. 세컨 스텝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자, 두 집합 x, y가 있습니다. 자, y는 x 약수의 개수가 관계로 대응될 때 오른쪽 그림에 대응을 나타내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문에 있었던 문제죠. 자, 확실히 첫 번째 스텝보다는 문제가 어렵습니다. 자, 여기는 함수는 뭐냐면 우리가 x가 정해지면 뭐가 따라 정해진다? y가 정해지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바로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다행히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약수의 개수라고 되어 있어요. 자, 만약에 약수하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건 함수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는 개수는 반드시 하나로 정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건 함수라 볼 수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볼까요? 자, 1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y는 1의 약수의 개수예요. 자, 약수의 개수 1은 약수 몇 개죠? 1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로 대응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는요? 1, 2 두 개 있죠? 그래서 2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약수하면 어떻게 돼요? 함수 되지 않습니다. 자, 3은 어떻게 됩니까? 3은 역시 2로 가요. 네. 자, 그럼 4는 어떻게 된다? 바로 1, 2,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몇 개가 되냐면 3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응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뭐가 됩니까? 함수가 되지요? 네, 보시면 됩니다. 그럼 돌발 질문 하나 할게요. 자, 이것이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제일 처음 입학했을 때 배운 거예요. 자, 바로 자연수를 뭐의 개수에 따라 나눴다? 그죠? 약수의 개수에 따라 종류를 나눴어요. 자, 그래서 약수가 1개인 거 뭐밖에 없다? 1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수는요, 크게 우리가 3가지로 나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자, 약수의 개수가 1개, 1. 자, 그리고 약수 개수가 2개인 게 있어요. 자, 뭡니까? 예, 그게 바로 우리가 배웠던 소수입니다. 자, 그리고 약수가 몇 개 이상? 3개 이상이죠. 예, 그걸 우리가 무슨 수라고 배우셨냐면, 자, 바로 합성수라고 배운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수의 개수라면 또 여기 이름도 정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x가 딱 정해지면 그걸 판단해가지고 y에 딱 대응시켜 보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 문제는 뭐가 된다? 함수가 되는 문제입니다. 5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대응 관계로 봤을 때 함수가 여러 개 있었죠. 일단 1대1 함수가 있었고요. 1대1 대응도 있었고 항등함수도 있고 상수함수도 있었는데 이 5번 문제는 그걸 구분하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항등함수부터 살펴볼게요. 자, 항등함수는 오직 한 개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자기로 대응시키죠. 그래서 y하고 뭐다? x하고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뭐가 되냐면 바로 무슨 함수가 된다? 항등함수가 됩니다. 그럼 항등함수는 뭐다? 자, 리을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상수함수 살펴볼게요. 그래서 상수함수는 우변이 뭐가 된다? 예, 바로 상수가 되는 것이 상수함수입니다. 그러면 뭐가 상수함수가 되냐면 기억이 우리가 바로 상수함수가 되는 부분이에요. 자, 1대1 함수인 것을 각각 찾으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1대1 함수인 것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함수이면서 자, 보조선을 어떻게 껐어요? 그죠? x축하고 평행하게 그어서 오직 몇 점에서 한 점에서 만나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상수함수는 1대1 함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x는 마이너스 2는 자, 요거 앞에서 배우셨습니다. 자, 뭡니까? 자, 요거는 우리가 x 값이 일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x에 따라서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y가 다 대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건 함수 자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디귿 한번 살펴볼게요. 디귿은 우리가 몇 차 함수다? 2차 함수인데요. 앞에서 배우셨어요. 자, 2차 함수는 무슨 함수가 될 수 없다? 1대1 함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왜? 보조선을 한번 그어볼까요? 이렇게 그어버리면 이렇게 두 점의 교점이 나오잖아. 자, 이 두 점의 공통점은
뭐는 다른데 x좌표는 다른데 y좌표가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건 1대1 함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리얼. 자, y는 x입니다. 자, 조금 전에 무슨 함수? 항등 함수라고 본 거거든요. 그럼 이거 1대1 함수 될까요? 이건 됩니다. 자, 왜냐하면 이게 몇 차 함수다? 대표적인 뭐다? 1대1, 그러니까 1차 함수가 되는 거고요. 1차 함수 1대1 대응까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도 뭐가 된다? 바로 1대1 함수가 맞아요. 그럼 1대1 함수 되는 거 일단 첫 번째 리을 하나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음 한번 볼게요. 미음. 자, 미음은 1차 함수죠. 그래서 이거는 1대1 대응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뭐다? 1대1 함수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비읍 한번 살펴볼게요. 자, 비읍은 y는 절대값 x 플러스 1인데, 자, 이거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건 어떻게 그릴 수가 있냐면, 자, 이거 경우를 나누셔야 돼요. 자, 우리가 절대값 기호가 나왔으니까 어떻게 되죠? 그죠? 절대값 기호가 나오면, 요거 일단은 범위를 나눠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 y는 절대값 x가 1 구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x가 양수,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어떻게 되죠? 그죠? 요거는 y는 x 플러스 1. 그래서 절대값 x는 그냥 x로 나와요. 자, 그런데 x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요거는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럼 요거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y는 x 플러스 1을 그려요. 자, 요거는 y절편이 1이고요. x절편은 마이너스 1이 되는 요런 직선인데요. 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대. 그럼 요 말은 무슨 말이냐면 y축보다 어느 쪽? 오른쪽에 있는 부분만 남겨라 이렇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는 요 부분만 우리가 바로 그래프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요걸 그려보시면요. y절편 1이에요. 자, 그리고 x절편은 뭐가 돼? 역시 1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그려진 함수인데 요건 x가 뭐보단 작아야 된다? 0보단 작아야 되죠? 자, 그러면 y축보다는 더 왼쪽에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절대값 그래프가 들어가면 이게 꺾이게 되는 거거든요. 기억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1대1 함수일까요? 자, 이것도 본문에 나왔던 그림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함수하고 똑같이 같은 x에 대해서 y가 서로 다른 x에 대해서 y가 같게 되죠. 그럼 이것도 뭐가 된다? 1대1 함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약하자면 항등함수는 뭐가 된다? 리을이 되고요. 상수함수는 뭐가 된다? 바로 기억이 되는데 1대1 함수는요. 여기서 중요한 거 항등함수도 무슨 함수다? 1대1 함수는 맞습니다. 자, 그래서 1대1 함수가 되는 것은 여기서 1차 함수 두 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요거 함수 안 되는 거 좀 조심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프도 그려보고 그 다음에 개념을 가지고 한번 보셔도 되는데 절대값 그래프 기호가 들어간 그래프도 잘 한번 그려보십시오. 6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6번은 합성함수 문제죠. 자, 이때 fx가 x제곱 마이너스 x라고 하는 2차 함수로 주어져 있고요. gx가 몇 차 함수다? 1차 함수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이 두 개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g.fx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그죠? 닷 상태로 우리가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괄호로 풀어주시고요. 자, g.f는 뭐부터 대응이 된 거냐? f가 먼저 대응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x부터 먼저 계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gx에 있는 x에다가 뭐를 대입해라? 그죠? fx를 대입하는 거죠. 자, 이거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다 그냥 대입하면 되겠네? 그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에요. 예, 끝.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f.gx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거 어떻게 계산하시죠? 자, 여기 있는 닷을 우리가 괄호로 이렇게 고쳐주시면 되고요. g가 먼저 대응되고 있기 때문에 gx부터 먼저 본 거예요. 자, 요거는 그럼 fx에는 x에다가 뭘 대입해라? 그죠? 우리가 gx를 대입하는 겁니다. 자, 그럼 계산하시면 x제곱에 있는 x에다가도 x 플러스 3을 대입하시면 되겠고요. 저 뒤에 우리가 마이너스 x 있는 여기에도 뭐다? 바로 x 플러스 3을 대입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계산하시면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뭐다? 9 되겠고요. 뒤에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거든요. 그럼 계산하면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뭐다? 6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도 다시 확인이 되는데요. 자, 우리가 교환법칙 성립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예, 그래서 이것도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g.fx는 어떻게 계산하라고요? gfx. 자, f.gx는 어떻게 계산하라고요? fgx라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닷 상태에서는 계산 안 됩니다. 반드시 뭐다? 괄호로 고쳐서 합성함수 계산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7번 살펴보겠습니다. 7번은 두 함수 fx와 gx가 주어져 있는데요. g.fa가 10이라고 왔네요. 이때 이걸 만족하는 상수 a의 값을 구해봐라 이렇게 됐습니다. 자, fx도 1차 함수, gx도 1차 함수이기 때문에 충분히 합성이 가능하고요. 그럼 합성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g.fa니까 고쳐주시면 뭐가 되겠어요? gfa 이렇게 되겠죠? 자, 그게 얼마다? 10입니다.
자, 그럼 FA가 뭐냐면 여기다 A 대입한 거잖아요. 그래서 2A 더하기 얼마다? 3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A 더하기 3을 그럼 어디에다? 여기다 대입하시면 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수학 문제 풀 때 fx 말고 여기 다른 우리가 식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게 따지고 보니까 무슨 함수인 것 같습니까? 합성함수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합성함수라고 이름을 안 붙여서 그렇지 여기 좀 복잡한 식들은 좀 합성함수였어요. 자, 그럼 요거는 그럼 여기 있는 x에다 뭘 대입하자? 그죠? 2a 더하기 3을 대입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럼 요거면은 2a 더하기 3에서 뭘 빼자? 그죠? 5를 빼야 돼요. 그러면 그게 얼마다? 10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2a는 자, 마이너스 2가 이항이 되면 12가 되죠. 그래서 a는 얼마가 나오냐면 6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때도 우리가 G.FA라고 하는 것이 GFA로 계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계시면 문제를 충분히 푸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식에서 나왔던 것들이 결국에는 무슨 함수다? 합성함수였네요. 자, 기본적인 문제들이니까 계산 연습 해보시기 바랍니다. 8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8번은 다음 함수 역함수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첫 번째 스텝에서는 뭘 봤었냐면 벤 다이어그램에서 우리가 원소들 간의 우리 관계에서 역으로 거꾸로 대응되는 것이 뭐다? 역함수다라고 배운 거거든요. 자, 근데 일반적인 우리가 함수에서는 아무 말이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의역이 뭐다? 실수 전체죠. 실수 전체란 말은 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하나 매칭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얘는 뭐를 통해서 식 변형을 통해서 여기는 역함수를 구하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자, 크게 몇 단계였다? 2단계였죠. 그럼 처음에는 역할을 좀 바꿔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에 관해서 풀어야 된다? 그래서 x에 대해서 풀어야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단계는 x에 대해서 풉니다. 그러면 1단계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이 x는 뭐다? y 더하기 4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2로 나눠주시면 2분의 1 y 더하기 2다 이렇게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자, 2단계는 어떻게 되죠? 우리가 정의역은 반드시 x로, 치역은 반드시 y라는 우리가 문자를 쓰게 돼 있기 때문에 모양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x, y 바꾼다 라고 우리가 배우신 거죠. 그럼 x 대신에 그냥 y 쓰시면 되고요. y 대신에 그냥 뭘 쓰면 된다? x를 써주시면 되는 것이 바로 뭐다? 두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역시 1차함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역함수 구할 수 있죠. 왜요?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것도 그럼 1단계 한번 볼게요. y에 대해서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x는요. 자, 그러면 살짝 3을 이항을 할게요. 자, 그러면 뭘 곱할까요? 자, 마이너스 3을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을 곱하면 마이너스 3y 더하기 얼마다? 9 이렇게 나오네요. 자, 2단계. 자, xy를 바꿔서 대입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x를 y라 쓰시고요. 여기는 y는 그냥 뭐라 쓴다? x라고 써주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것이 바로 무슨 함수다? 역함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 상에서 또 역함수의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만 식 변형을 통해서도 역함수 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연습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중단원 학습점검 마지막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9번 문제인데요. 일단 문제 해결이라고 되어 있네요. 딱 보니까 다른 문제보다 좀 어렵네. 자, 일단 함수 fx가 ax 플러스 b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때 a, b는 무슨 수다? 자, 실수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때 f1은 1이고요. f 인버스 3이 2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f4를 한번 구해보시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미정계수인 a, b를 구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미지수가 2개이기 때문에 힌트가 몇 개 나와 있다? 2개가 나와 있거든요. 자, 근데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자, 무슨 함수가 나와 있습니까? 역함수가 나와 있죠. 그럼 선생님, 이 문제 역함수 구해야 되나요? 자, 근데 역함수 구할 필요가 없어요. 자, 왜냐? 자, 오늘 우리가 정의로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연습 많이 했는데요. 자, 보세요. 여기는 1은 뭐가 되겠어요? 1은 1로 대응되네. 자, 그러면 1은 f에서 1로 대응되고요. 그럼 거꾸로 어떻게 되겠어요? 거꾸로 여기 있는 1은 어떻게 돼? 인버스 2에서 뭐에 대응된다? 1에 대응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뭘 배우셨냐면, 자, 만약 FA는 만약에 B다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됩니까? B는 뭐가 되겠어요? 자, 역함수에서 뭐에 대응된다? A에 대응된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셨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도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보세요. 인버스가 3이 인버스에서 2에 대응된다면 뭐는 2는 뭐가 되겠어요? FA에서 뭐에 대응된다? 3에 대응된다라고 볼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역함수를 구할 필요 없고요. 역함수 개념을 통해서 거꾸로 뭐다? 대응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요걸 우리가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힌트가 2개가 나왔네. 자, 하나는 F1은 1이고요. 두 번째가 F2가 뭐다? 3이 되는 힌트입니다. 그래서 굳이 역함수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이후 풀이는 우리가 중학교 때도 배웠던 무슨 방정식 문제냐면 연립 방정식 문제를 푸시면 돼요. 왜? 똑같은 미지수에 대해서 식이 몇 개다? 2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F1 구해보겠습니다. 그럼 A 더하기 B가 되는데 그게 1이래요. 자, F2 구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2A 더하기 B가 되죠. 자, 근데 그게 얼마다? 3이랍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자? 자, 빼겠죠. 요거 연립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A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 마이너스 2가 되네. 자, 그래서 A는 얼마가 된다? 2가 나오는 부분이고요. 자, A가 2가 되면 어떻게 되죠? 자, 2 더하기 B는 1이에요. 그럼 B는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1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정해졌네요. 자, 그럼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fx는 뭐가 되냐면 자, A가 2죠? 자, 그럼 2x가 되고 자, B가 마이너스니까 2x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1차 함수가 되네요. 자, F4를 물었습니다. 자, 그럼 최종적인 답 F4는 그럼 어떻게 구할까요? 2 곱하기 4 빼기 1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8에서 1을 빼면 얼마가 되냐면 7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단원 학습점검 마지막 문제답게 제일 어렵죠? 자, 이거는 우리가 무슨 개념? 역함수 개념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면 굳이 역함수를 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이거는 함수 값이 주어져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바꾸는 걸 잘 기억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럼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대단원 학습평가 문제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